민간 경비의 역사적 발전 과정부터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대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야간 감시자나 경비원 등을 배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경주의 차원에서 본다면은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죠. 민간경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같이 되었었고 공경비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일들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본질적인 과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죠. 그 중에 주거 형태들을 보면은 절벽 위에 거주 공간을 마련하거나 나무 위에 집을 만든다던가 수상가옥 등을 만들어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민간경비가 산업으로서 발전하게 되고요. 이런 것은 자본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50년대 들어와서 민간경비 산업이라는 것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식민지 시대의 공경비와 자경주의입니다. 식민지 시대라는 것은 미국이 독립하기 전이죠. 영국에서 이주민들이 와서 영국의 제도들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모든 간섭을 받고 세금을 내고 있었고, 그런 상황을 식민지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연도별로 본다면은 1607년에서 미국이 독립선언한 1776년까지를 식민지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는 모두 그 치안 조직이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구성원 모두가 그 중에서도 특히 남자들에게는 안전을 스스로 지키는 그런 의무가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에 있어서는 영국의 그 치안 제도를 본받아서 보안관, 치안관, 경비원 이런 유형의 그 법집행 요원들이 있었던 거죠. 보안관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그 법집행 임무를 수행하는 관리입니다. 법을 집행하고 세금 관리, 선거 관리, 공공질서 유지 등의 총체적인 법집행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치안관이라고 하면은 이때는 좀 보안관보다가 다소 좀 그 역할이 조금 그 보안관을 도와주는 정도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도 법을 집행한다든가 영장을 집행하고 그 시민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보안관과 치안관이 공적 차원에서 치안을 담당했다라면 경비원은 사적 부분에서 치안을 담당했던 사람들인데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런 치안 책임을 지도록 하였던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야간 활동이 원칙이었죠. 주간에 일을 하고,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이 야간의 순찰, 방범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국의 독립과 초기 시대입니다. 1776년 독립을 선언했지만은 동부에 있는 13개 주에 국한된 독립이었죠. 그리고 1812년 영국과의 전쟁이 끝나면서 미국은 급속하게 영토 확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부 지역은 오대오가 운하로 연결되면서 지역 간의 교역이 급속히 늘어났고 화물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비싼 물품들이 오가니까 이런 것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경비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죠. 그래서 경비원, 감시원들이 부두, 운하 곳곳에 배치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커먼로에 의하면은 경비원 제도는 모든 주민에게 치안 유지 책임을 부여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법적인 권한이나 보수가 없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이런 경비 업무를 대신 시키기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경비 업무는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점차로 좀 우습게 보여지는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만이 그 경비 업무에 동원된다고 생각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19세기 중반이 되면서 대도시에는 공식적인 경찰이 출범됩니다. 공식적인 경찰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같은 이런 아주 체계적인 경찰이 아니고 뭐 수십 명 정도의 경찰이 그나마 조직 체계를 갖추고 제복을 입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도시에서 경찰이 창설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찰들도 미국의 대도시 위주로 창설됩니다.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시카고, 뉴올리언즈, 세인트루이스 등등 큰 도시에만 경찰이 만들어지고 그 외에 많은 지역에서는 아직 경찰이 없었던 것이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스스로 자기네들이 스스로를 지켜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의 지역에서는 민간경비의 필요성이 더 많아진 거죠. 또 그리고 당시 남부 지역에서는 노예제도가 있었는데요. 이 노예제도는 매우 중요한 재산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도망노예 환송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도망한 노예를 반환해야만 하고 탈출도 온 사람을 처벌하는 이런 법률들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 노예만 잡는 사설 탐정들이 고용되기도 했었죠. 추노라고 해서 노예를 추적한다 이런 배경으로 한 여러 가지 소설이나 영화들도 있습니다. 북부에서는
이런 사설 탐정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신문에 사설 탐정을 공개하기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탐정들은 은밀하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부개척 시대입니다. 1848년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금강이 발견됩니다. 이러면서 골드러시 열풍이 이루어졌죠. 예나 지금이나 금은 가장 귀한 물건 중에 하나였고 돈이 되는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이쪽에 많은 사람들과 금이 생겨나면서 금이 발견되면서 이런 사람들과 이런 귀중품 금을 운송해야 되는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마차로 운행을 했지만은 많은 물품을 운송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철도가 부설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철도들은 뭐 속도가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도적단들 같은 이런 범죄자들한테 아주 좋은 표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철도 회사들은 무장 형변을 고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철도 회사 철도를 만드는데 국가에서 만들진 않았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좀 자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전통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만듭니다. 회사에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철도를 만드는 회사한테는 많은 이제 혜택을 주기도 했었던 거죠. 그 철도를 만들게 되면은 그 철도 옆 기간 옆 땅들을 철도 그 회사 건설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이런 혜택들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철도 개발은 민간 경비에 있어서 아주 발전의 계기가 됩니다. 철도가 개발되면서 철도를 이용하는 주요 상품들이 범죄자의 표적이 되고 이것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민간 경비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된 것이죠. 또 철도 경찰법이 만들어졌는데 경비원에도 경찰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죠. 그래서 철도 경찰이 상당수의 그 치안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철도 운송업체들은 이런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경비 또는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이때 미국에서 나타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핑커톤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시카고 최초의 형사로 임명됐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는 미국에서는 화폐도 각 주마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위조화폐에 대한 단속이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핑커턴이 그 위조화폐를 만드는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데 공헌을 하여서 그 부보안관으로 임명되고 또 역량을 인정받아서 시카고의 형사로 임명되게 됩니다. 이 핑커턴은 경찰보다가도 민간 경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851년에 핑커턴 국가탐정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핑커턴스 내셔널 디텍티브 에이전시를 설립하죠.
그래서 각종 사건을 해결하면서 언론과 각종 매체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됐었습니다. 당시 핑커톤 회사의 슬로건은 We Never Sleep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였고, 로고는 오픈 아이로 항상 뜬 눈을 하고 있다는 그 개념이었죠. 핑커톤 탐정 회사의 중점적 활동은 열차 강도의 체포, 철도 경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말이 많이 된 뭐 그 문제가 있으면 디텍티브 탐정이라는 용어가 이제 빠지게 되고요. 또 그 1855년에는 일리노이 중부에 있는 철도 회사와 경비 및 수사 계약을 맺게 됩니다. 또 미시간 중부와 남부, 인디애나 북부, 시카고와 갤러나 유니온 등의 철도 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후 50년에 걸쳐서 핑커톤 회사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줄을 넘나드는 철도 수송의 안전을 도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회사가 되고요. 이 핑커톤이라는 사람은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스코틀랜드에서 그 노동운동에 참여했다가 그 체포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도주합니다. 그래서 시카고에서 배럴제를 만드는 이런 이제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 위조 화폐를 만드는 사람들을 잡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합니다. 지금도 이때 만든 회사들은 전 세계에서 이런 탐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직원만 해도 상당히 많은 10만 명이 넘는 이런 회사로 컸었는데요. 2003년인가에는 이게 이제 그 스웨덴의 보안 회사, 스웨덴 7대 보안 회사인 세큐타스 AB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핑커톤사를 인수합니다. 지금은 세큐리타스 AB의 자회사로 있지만 아직도 미국 내에서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핑커톤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탐정이라는 용어는 빠진 채로 아직도 그 계속 경비업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당시에 최초의 경보회사인 그 센트럴 스테이션 버글러 알람 컴퍼니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홀메스라는 사람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민간 경비가 이 당시에 등장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서부 개척 시대에 많은 그 금강이 개발되면서 많은 사람들과 금이 발견되죠. 금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범죄자들이 또 득실거리게 되고, 이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그 민간 경비가 많이 고용되게 되고 발전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당시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면은 미국의 서부는 경찰보다가 민간 경비가 먼저 생기게 된 것이고요. 경찰은 주경계를 못 넣는 데 비해서 민간 경비원은 주경계를 넘어서 범인을 추적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의뢰자들에게 훨씬 더 효율적이었던 것이죠. 또 유명한 강도단을 체포한 것도
사설 탐정이었고, 또 그 당시에 블랙바트라는 강도가 있는데, 이것도 웰스파고 소속의 탐정들이 붙잡았던 거고, 은행 강도, 열차 강도를 일삼던 리노 갱 집단을 핑커톤사 요원들이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보안관은 피해가도 핑커톤으로부터는 도망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핑커톤의 그 명성은 대단했던 것이죠. 또 이런 범죄자들, 용의자들과 관련된 정보들을 핑커톤들은 그 아주 특징들, 몸의 흉터나 특징들을 세밀하게 기록해서 오늘날 보면 프로파일링의 전형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경찰에게 제공하기도 했던 것이죠. 이런 실제적인 상황들은 많은 그 추리 소설 같은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셜록 홈즈 시리즈에도 이런 핑커톤사의 그 범인을 잡는 방법, 활동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런 민간회사 경비원들이 제대로 훈련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난폭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의 도시경찰은 아직 체계에도 잡히지 않고 부정부패와 연관된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민간경비원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효율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이제 남북전쟁 시대입니다. 1861년에서 1865년까지 이런 남북전쟁인데요. 남부와 북부가 전쟁을 했던 시기죠. 11호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시민전쟁이라고 하는데 남부에는 그 노예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대농장이 있었고, 북부에는 그 자유민의 노동에 의한 공장들과 제조업들이 많이 있었죠.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노예를 링컨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링컨 대통령은 이제 노예를 해방하겠다고 하니까 남부에서는 연방에서 탈퇴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가 주로 이제 북부군이고, 남부에는 그 대농장을 가지고 있는 주로 그런 곳들인데 11개 주가 같이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이 당시에도 그 핑커턴은 그 링컨 대통령이 암살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핑커톤사에서 그 북군을 위해서 육군 첩보부를 설립하는데 핑커톤은 거기에 최고 책임자가 돼서 첩보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에 남부군은 북부군의 경제 교란을 위해서 대량의 위조화폐를 발생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죠. 남부에서는 주로 1차 산업 위주로 하니까, 농사를 짓고 하니까 이런 화폐의 그 활용도가 북부보다가 적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조화폐를 방지하는 것도 북군에서 더 많이 북부 지역에서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된 것이죠. 이 바로 기관이
육군첩보부가 나중에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비밀경호국 시크릿 서비스 SS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